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빨리 흘러갔습니다. 이제 5월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금방 이제 한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정신없이 시간이 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 초에 여러분들 만드셨던 각종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책을 집필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책과 달리 주식 전문 책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에세이를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진도가 너무 늦어져서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세 번째 책이 완성이 되면 한국에 방문해서 책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세 번째 책을 완성하고 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27일 보내드리는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5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월급을 받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을 2번 받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 수입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킹 알파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엊그제 입금이 되는 바람에 제가 또 줍줍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좀 많이 떨어지길래 두 종목 모두 조금 소량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월급을 받아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궁금해지고요.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줍줍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CNBC 프로의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테크 주식들이 대부분 다 폭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량한 주식들 중에서 어떠한 테크 주식이 가장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CNBC 프로 기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CNBC 프로에서 찾아낸 추가 매수의 기회는 어떤 종목들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네지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대학살이란 뜻이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테크 종목들이 대학살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CNBC 프로에서 이번에 찾아 헤매고 있다. 어떠한 종목을 찾고 있냐면요. 테크 섹터에서 가장 박앤세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투자자들은 지금 등을 돌린 상태다. 그래서 테크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추세가 발견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 짐이 되고 있냐면 테크 주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 역시 쉽게 줍줍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 어느 정도 이 테크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질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의 지수를 보시면요. 현재 나스닥이 이제 테크 주식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테크 주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무려 올해 YTD로 27%나 떨어졌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고요. 사실 작년 11월이 최고점이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무려 30%나 폭락한 것이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베어 마켓에 진입을 했다.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뭐 이게 매년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5년, 6년,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번에 그 유명한 베어 마켓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들은요. 굉장히 좀 많이 박앤세일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세일의 퍼센티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 주식들이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CNBC 프로에서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디스카운트를 보이고 있는 우량 기업들을 오늘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업들을 선정한 방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PER은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지난 12개월에
현재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PER을 과거의 평균이 어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요거를 비교한다는 거죠. 자, CNBC가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현재 포워드 PER과 그리고 과거 5년간의 평균을 비교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CNBC가 가려낸 10개의 최고 테크 주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MD입니다. AMD는요, 12개월 지금 포워드 PER이 19.9배거든요. 자, 그런데 에버리지 포워드를 보시면 39.3배입니다. 따라서 원래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간 만들어내는 향후 12개월이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한 39배 이상을 줘야 살 수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19.9배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할인폭이 무려 49.4%나 됩니다. 거의 50% 박앤세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PTC고요. 원래 36.5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21.2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42%의 세일을 보이고 있고요. 스카이웍 솔루션이 원래는 14배 정도, 지금이 8배입니다. 따라서 41.9배 정도가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 네 번째로 선정된 종목은 퀄컴입니다. 16.2배라는 PER을 기록하는 것이 평균치인데 뭐 원래도 그렇게 많이 PER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이네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9.9배만 주면 퀄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39.3%고요. 메타 플랫폼 좀 많이 빠졌죠. 원래는 23.4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14.3배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38.9%의 세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원래 9배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PER이 다른 테크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이요 5.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일이 많이 되고 있죠. 37.9% 세일 중이고요. 쿼버는 13.7배인데 지금 현재 9.3배, 32.3%.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죠. 39.8배. 따라서 원래는 포워드 PER이 거의 40배에 달하던 그런 기업인데 현재는 27.2배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31% 넘는 세일이고요. 알파벳도 좋죠. 25.6% 정도의 PER인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은 17.6배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율은 31%가 넘는다. 마지막 10번째 종목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티커네임은 WDC고요. 자, 지난 5년의 평균 PER, 포워드 PER은 8.5배인데요. 지금 현재는 6.0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 정도의 평균적인 디스카운트율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스토리가 굉장히 좀 우세한 우량 테크 기업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률, 뭐 수익률 이런 것과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이 PER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선정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성장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확신만 들다면 어느 정도 이 PER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하면 결국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CNBC가 선정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세일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테크 주식 탑10을 살펴봤습니다. 자, 밸류에이션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펀더멘탈 쪽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익률은 어떻고 또 성장세는 어떤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들 기업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시킹알파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도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최고의 테크 주식 탑1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0개의 주식을 여기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이들 10개의 주식의 펀더멘탈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레이팅입니다. 자, 레이팅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고요. 자, 5점 만점에 4.66이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
점수를 받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웍 솔루션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지금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한테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인기가 좋은 종목은 퀄컴입니다. 4.45를 받았고요. 자, 블로거들이 보기에는 AMD도 괜찮습니다. 4.23, 4위가 구글이죠. 4.10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00, 그리고 페이스북이 3.92로 다섯 번째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쿼버 그리고 엔비디아도 3.33, 3.31이니까 나쁘지 않죠. 자, WDC 3.00, 마지막으로 PTC가 3.00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나치게 나쁜 점수를 받은 종목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준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구글이 가장 높습니다. 4.70이고요. MU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1, 엔비디아가 4.38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PTC가 4.33, 페이스북이 4.29, 그리고 퀄컴 4.18, WDC가 4.17, AMD까지 4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카이웍스 그리고 쿼버 두 종목만 4.0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한 평균치를 살펴볼 텐데요. 자, 정량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종목은 AMD입니다. 5점 만점에 4.69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단 한 가지 밸류에이션만 그냥 그렇다. 뭐 높지도 않고 낮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점수죠. C면. 반면에 성장률도 A, 수익률도 A, 그리고 이제 EPS의 현재 추세는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좋은 퀀트 스코어는 MU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5점 만점에 4.66을 받았습니다. 자, MU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괜찮죠. B 플러스를 받고 있고 성장률이 A, 그리고 수익성이 A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예상치는 A 플러스는 받지 못하고 B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로 퀀트 스코어가 높은 종목은 퀄컴입니다. 4.64를 받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C 플러스를 보입니다. 자, WDC 같은 경우 웨스턴 디지털이죠. 4.63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A입니다. 한 가지 지금 리비전 부분만,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치 있잖아요. 어닝의 전망치만 그렇게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고 B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 밖에도 퀀트 스코어에서 4.0 이상을 받은 종목이 두 개 더 있는데요. 구글이 4.24, 그리고 PTC가 4.05를 보였습니다. 자, 나머지 네 종목은 이제 주황색이죠. 페이스북이 3.17, 엔비디아가 3.05, 쿼버가 2.72, 마지막으로 스카이웍이 2.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0종목 모두 오서즈 스코어라든지 월가의 전문가들 스코어 그리고 퀀트 스코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한 상태에서 과연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좀 비즈니스의 모델에 확신이 있다면, 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디비던드가 있는 주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비던드는 일들을 보는 게 좋겠죠. 자, 일드라는 것은 이제 배당률이죠. 배당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스카이웍스입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2.20%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퀄컴이 배당률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7을 보이고 있고요. MU가 0.44, 엔비디아가 0.09입니다. 나머지 6종목은요. 지금 아직까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예상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좀 주가에 유리하겠죠.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AMD가 A 플러스로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월가의 전문가들이 AMD의 어닝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점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좋은 종목이 퀄컴입니다. A-, 그 뒤를 이어서 B를 받는 종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PTC 그리고 MU, WDC 정도가 어닝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안타깝게도 쿼버 같은 경우는요. D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조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쪽인데요. 밸류에이션은 우리 이미 PER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PER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E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G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PEG는 PER, PE 레이시오를 G로 나눈 겁니다. G는 이제 growth, 성장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성장률과 PE 레이시오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서 PER이 20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장률이 20%면 20으로 20을 나누니까 1.0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PE 레이시오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면 이 PEG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 밑으로 떨어지는 PEG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가 20배라고 치고요. 성장률이 40%면 20을 40으로 나누기 때문에 0.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1.0 밑으로 떨어지는 PEG 레이시오는 굉장히 좋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하고요. 자, 지금 현재 PEG를 포워드로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의 예상치랑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한 종목이 가장 PEG가 낮냐면요. MU입니다. MU의 PEG 포워드는요. 무려 0.26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저렴하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WDC 역시 0.31 굉장히 낮죠. AMD가 0.5 괜찮습니다. 퀄컴이 0.61, 스카이웍이 0.71, 쿼버가 0.83이고요. 구글도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밖에도 페이스북이 1.08, PTC가 1.17, 그리고 엔비디아가 1.24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대체로 다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저렴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성장률 레비뉴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한 종목은 AMD입니다. 65.26%나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5%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1.4, 34.51%고요. 구글이 37.4, 23.6%. 세 종목이 지금 가장 성장률이 두드러지죠. 자, 그 뒤를 이어서 퀄컴도 나쁘지 않습니다. 33%, 30%, MU가 32%, 23%.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도 26.7, 19.6이면 나쁘지 않고요. 스카이웍 20.5, 20.9, 20%가 넘어가는 성장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에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스카이웍스입니다. WDC가 17.7, 7.3, 여기부터는 이제 10% 미만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아까 쿼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그 이유가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구나. 과거 12개월은 매출이 15.7% 증가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그 성장률이 반으로 꺾인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률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로피타빌리티, 즉 수익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닝이 건강한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넷인컴 마진이 가장 좋은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36%가 넘어가는 매우 높은 넷인컴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자,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따라서 전체 매출 중에서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 도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면 24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남는다. 굉장히 높은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44%가 넘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리턴을 만들어내는가. 즉 내가 만약에 사업 자금이 100만 원이었으면 부채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순수한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44만 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ROE를 보여주는 종목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넷인컴 마진이 좋은 종목은 페이스북입니다. 메타가 31.2%라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도 26%니까 나쁘지 않죠. ROE도 29%가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MU도 좋습니다. 넷인컴 마진 28.9%,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12% 정도 되고요. ROE가 20%가 넘어가죠. 자, 퀄컴도 좋습니다. 28.4%라는 넷인컴 마진, 프리캐시 플로우는 18.49% 좋죠. 자, 그리고 ROE가 100%가 넘어갑니다. 자, 이 얘기는 퀄컴이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년에 107만 원을 만드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제 ROE가 높을 때는요, 다른 수익률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ROE가 이렇게 높을 때는 한 가지 이제 트랩이 있는데 너무나 부채가 많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ROE가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99만 원은 다 부채면 ROE가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7%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서 이제 넷인컴 마진도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퀄컴은 다행히 넷인컴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구글을 보시면 27.5%,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19.56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도 30%가 넘어가고요.
되고요. 자, 스카이웍 25%, 11%, 27%, PTC가 25, 24, 25, 쿼버가 22, 13, 22%고요. AMD가 17.9, 17.2, 그리고 10.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WDC는 9%, 7%, 16%. 따라서 오늘 여기 10종목은요. WDC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다 10% 이상, 거의 20%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어닝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10%, 20%, 30%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저렴하게 떨어졌다면 이렇게 저렴한 멀티플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채를 좀 봐야겠죠.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준이 되는 것은 데트 에퀴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퀴티는 이제 자기 자본이고요. 뎁은 부채죠. 내가 가진 돈이 더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퀄컴이고요. 117%, 뭐 엄청나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가 117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퀄컴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더 많기 때문에 ROE가 굉장히 높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때 이렇게 ROE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데트 에퀴티가 높은 것은 70%, 나쁘지 않습니다. PTC고요. WDC가 62% 정도, 쿼버가 46, 스카이웍이 46이고요. 엔비디아가 44%, 그리고 MU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밑에 내려오시면요, 지금 AMD는 3.9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3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AMD는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내드린 미주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